고령군 관급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고분군 정비사업 외에 산림사업에서도 추가로 문제점을 포착했습니다. 대구 경북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TK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대구 경북 발전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칠곡군의 한 축산농장 밀집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와 먼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치맥 페스티벌이 5번째를 맞았습니다. 다음 주 개막을 앞두고 올해는 어떤 모습일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령군 관급공사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의 비리 개입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고령군 관급공사 비리 의혹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 자격도 없는 고령군의 비업체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1년간 고분군 정비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초 10억 원가량의 정비 사업을 낙찰받은 영주 지역 업체들이 무자격인 비업체의 일감을 몰아준 것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은 비업체가 고령군의 산림 조성 사업을 독식하다시피 한 과정에서 공무원의 개입 여부입니다. 경찰은 비업체가 지난 4년간 숲 가꾸기와 풀베기 등의 산림 사업 70여 건, 40억 원대의 군청 공사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업체 수를 늘려 낙찰률을 높이는 방법을 이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에서는 거의 그 업체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경찰은 비업체의 불법이 공무원의 조직적인 묵인이나 방조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군청 압수수색과 공무원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은 산림조성 사업 담당 공무원 55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를 11시간 동안 조사를 하는 등 공무원 5명에 대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 없이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한 공무원을 자살로 내모놨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치권이 다당구도로 바뀌면서 대구 경북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TK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대구 경북 발전 협의체를 만들어 텃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되자마자 TK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소속 의원은 2명에 불과하지만 당 지도부까지 큰 관심을 보이며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대구 경북에서 조금씩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대로 지지세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대구시 경상북도가 원하는 국정과제도 정부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간의 통로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 것은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와 간의 통로 역할도 TK 특별위원회가 해서 지역 정치권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이에 질세라 대구 경북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18일 첫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당은 물론 새로운 보수정당, 바른정당에도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의원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 지역구 돌보기 위주로 그런 면이 없지 않거든요.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해도 지금 상당히 쉽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던 대구 경북의 민심이 국정농단 사태와 대선을 거치면서 점점 다원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을 향한 정치권의 공들이기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칠곡의 한 축산농장 밀집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와 먼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이 농장 주변에 무분별하게 건축 허가를 내줘 혼란을 키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칠곡군의 한 축산 농장 지역입니다. 17만 마리의 산란개와 2,800마리의 돼지 등을 키우는 농장 4곳이 모여 있습니다. 이 농장 주변 주민들은 여름이 되면 심해지는 악취와 먼지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농장 건너편 음식점은 악취는 물론 끊임없이 날아오는 닭털 때문에 여름 장사를 접었습니다. 이런 데다가 저기 냄새가 너무 많이 바로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제가 2010년도까지는 여름에 장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후로 계속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농장에서 200m 떨어진 고등학교. 학생들은 농장 악취에 여름인데도 기숙사 창문을 모두 닫고 생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노린내 같은 냄새, 뭐 태운 냄새 비슷한 냄새 그런 냄새도 많이 났지. 네. 그런 막 이렇게 머리카락 타는 냄새보다 좀 더 독하게 굉장히. 결국 학생들과 주민 등 900여 명은 악취와 먼지 피해뿐 아니라 수질 오염도 걱정된다면서 칠곡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축산 농장은 주민들이 이주해 오기 전인 수십 년 전부터 영업을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있다고 해서 우리도 생육해 있는 게고 그 사람들 뒤에 와가지고 우리 이걸 나가라 가면. 칠곡군은 그동안 농장 증축을 여러 차례 허가해 지금은 규모가 10,000제곱미터를 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인근 전원주택과 숙박업소 등도 허가해 도시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해마다 제기된 주민들의 악취 피해 민원에도 2009년 딱 한 차례만 악취 측정에 나섰을 뿐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악취 측정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초과가 잘 안 되거든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기준을 3차례 어긴 축사를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칠곡군청은 악취 측정조차 소극적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뜨거운 여름, 대구의 더위를 즐기고 활용하자며 만든 축제가 있죠. 대구 대표 축제로 떠오른 치맥 페스티벌인데 다음 주 개막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10만 명이 찾았던 대구 치맥 페스티벌. 주 무대인 대구 두류야구장에서는 올해도 손님 맞이를 앞두고 부스 설치가 한창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올해는 참여업체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치킨만 무려 43만 마리, 맥주는 32만 리터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편의성이 개선되고 즐길 거리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두류야구장 전체에 인조 잔디를 깔아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사진 촬영과 모바일 게임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즐길 거리도 선보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맥 라운지라는 것을 운영해 축제 현장을 사업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한편 영세 치킨업자와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부스 운영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5개 나라의 대사관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외국인 전용 공간과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치맥 페스티벌의 국제화에도 나섭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매니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안내하고 저희 행사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했고요. 제5회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두류공원과 이월드,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거리와 평화시장에서 다음 주 수요일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맹꽁이가 요즘은 정말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가 상주의 주택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장맛비로 물이 고인 공터 옆 수로에서 둥근 몸통에 울음 주머니를 불룩이고 있는 맹꽁이가 발견됐습니다.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이면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말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시작됐고 이달 들어 수십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요즘은 번식을 위한 울음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확인한 것만 30마리 이상 상주 시내 3곳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맹꽁이 일부가 상주시가 도시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체군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개체군이 결국은 도심 안에서 확인됐다라고. 두꺼비와 달리 맹꽁이는 한 장소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이 특징이고 도심 속에서 집단 서식지가 발견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시 돌아온 맹꽁이가 사라지지 않도록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스위스 투자기업으로부터 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은 MR 이노베이션과 서울에 본사를 둔 오토 IT와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고기능성 생물 농약 기술과 화장품을 개발하는 MR 이노베이션은 수성 의료지구에 본사와 연구개발센터를 옮기고 영상 처리 기술을 보유한 오토 IT는 대구로 이전해 지능형 자동차 부품업체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치는 수성 의료지구의 첫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도권 기업 유치입니다.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소 독점권이 꼽히는데요. 안동시장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입찰 방해로 구속까지 됐던 안동시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시작은 안동시장 불법 자금 의혹이었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년 반 전 시장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권영세 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집요하게 수사했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농공단지 내 건물 경매방해로 안동시 6급 계장을 구속하고 담당 국장까지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주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타 업체들을 압박했다는 검찰 측 공소 사실과는 달리 핵심 증거인 업체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낙찰 업체의 실익이 없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업 입지 담당으로 시가 건물을 사들여 분양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쳤다는 공무원의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건데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길들이기 수사라는 겁니다. 도둑놈 잡아야지. 그다음에 돈 빼먹는 놈, 뭐 이렇게 횡령, 그다음에 그 남한테 뇌물 받고 이런 걸 잡아야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갖다 걸면은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검찰은 이번에도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딴 무죄 판결에 검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정의당 제4기 동시당직 선거에서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단독 출마한 장태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부위원장에는 한민정, 김성년 등 2명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에는 박창호 후보, 부위원장에는 전주형, 김은숙, 임경희, 양경자, 최상원 등 5명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모레 저녁 성주군청 앞 광장에서 사드 배치 철회 성주 촛불 1년 맞이 단결과 연대의 밤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주민들이 직접 나서 그동안 활동했던 평화 집회의 성과와 소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 7시 반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촛불 집회 365회차를 맞아 평화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 완성차 제조업체 노조의 연쇄 파업이 예고돼 대구 경북 지역 협력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GM노조가 지난 7일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도 잇따라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노조의 파업 투쟁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 780여 개 협력업체들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이 납품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저녁 7시 반 대구 스타디움에서 리그 3위 울산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최근 6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 대구FC는 승점 16점으로 최하위 광주와 승점차 없이 다득점에 앞서 불안한 11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 챌린지에서 같이 승격한 강원FC는 과감한 영입으로 리그 2위로 극명한 데뷔를 이루고 있는데 대구도 전력 보강 없이는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를 연고로 한 프로배구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사실상 결정하자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배구단이 오는 13일 경기도 의정부로 연고지 이전을 발표할 걸로 알려지면서 구미시와 구미시체육회는 배신감을 느낀다며 KB금융상품 불매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 결과 경상북도 고위공무원 출신을 포함해 6명이 지원해 오늘 면접이 이뤄졌습니다.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이들 중 2명을 경상북도 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산이나 영천 등의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차기 청장으로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이 가능합니다. 6월 19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인 21일이 경과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AI가 발생한 대구, 부산, 울산,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관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이 중에서도 직접 발생한 14개 시고는 생닭 유통이 금지됩니다. 농식품부는 생닭이 유통되는 곳에서도 이동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목요일과 금요일은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싼 태국산 계란까지 수입했지만 계란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계란 30개들이 평균 소매 가격은 7,969원으로 태국산 계란이 유통되기 시작한 일주일 전 8,061원에 비해 개당 3원가량 떨어졌습니다. 현재 국산 계란 가격은 30개들이 기준 1년 전보다 2,500원 이상 올라 서민 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동대구역 앞 고가교 설치 공사를 끝내고 오늘 새벽부터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파티마병원 방향의 3, 4차로를 5차로로 확장 개통하고 이달 말까지 반대 방향도 5차로로 확장해 왕복 10차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대구역 앞 광장 구간은 차도 중앙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오는 10월까지 조경과 대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를 끝낼 예정입니다. 대구의 자율형 사립고인 경신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신고 측은 일반고 전환에 대한 전 교직원의 동의를 얻었다며 내일 학부모 총회를 열고 이를 통보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구시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